하루에도 정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가로지르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나 많은 비행기들이 어떻게 단 한 번의 큰 혼란도 없이 마치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착착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요, 우리가 잘 모르는 하늘을 지배하는 거대한 규칙이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볼까요? 정말 생각해보면 신기한 일이에요. 서로 다른 언어와 법을 가진 수많은 나라들 위를 이 많은 비행기들이 매일같이 오가는데 어떻게 질서가 유지될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바로 하늘에도 땅의 헌법처럼 절대적인 힘을 가진 국제적인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 하늘의 헌법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모든 항공기칙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국제협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시카고 협약입니다. 전 세계 항공산업의 거의 모든 게 사실상 이 협약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에요. 이 협약에 서명한 국가는 예외 없이 하늘의 안전을 위한 공통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안전하게 비행하자 이런 큰 원칙 하나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 시카고 협약에는 아주 중요한 부속서들이 따라오는데요. 이 부속서들이 바로 조종사 자격증은 어떻게 발급할지, 관제탑에서는 어떤 용어를 쓸지 같은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서든 똑같은 기준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세부 규칙집인 셈이죠.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국제 표준을 만들고 또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중심 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캐나다 몬트리올에 본부를 둔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입니다. 아,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대한민국은 언제 가입했을까요? 바로 1952년 12월 11일에 이 중요한 기구의 정식 회원이 됐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에는 1953년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한 기록을 찾아보니까 1952년이 맞더라고요. 자, 이렇게 거대한 국제 규약이 하늘의 질서를 딱 잡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직접 타는 비행기 한 대 한 대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될까요? 이제 시선을 개별 항공기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이 질문 사실 우리 승객들의 안전이랑 바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새로운 비행기 모델이 딱 나왔을 때 그게 안전한지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형식증명이라는 제도에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비행기 한 대 한 대를 검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항공기 모델의 설계도 자체가 이 까다로운 안전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이걸 국가가 공식적으로 쾅 하고 도장 찍어주는 개념인 거죠. 와, 근데 이 형식 증명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많은 설계와 테스트를 거쳐서 안전 기준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대량 생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항공기 모델한테 주어지는 공식적인 안전 출생 증명서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안전 출생 증명서까지 받은 비행기가 드디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또 어떤 규칙들이 적용될까요? 상공 3만 피트 비행 중에 조종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아주 구체적인 규칙들을 한번 들여다보죠. 이런 좀 아찔한 상황 한번 상상해 볼까요? 끝도 없는 바다나 거대한 사막을 지나서 목적지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비상 상황이 생겼는데 근처에 내릴 공항이 하나도 없다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를 대비한 규칙의 핵심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목적지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도 하늘에서 2시간을 더 버틸 수 있는 여분의 연료를 반드시 싣고 출발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만 봐도 모든 비행 계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촘촘한 안전장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연료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기내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요? 이럴 때 적용되는 게 바로 도쿄 협약입니다. 이 협약에 따라서 기장은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을 제압하라고 승무원에게 명령할 권한을 갖게 돼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승객한테 좀 도와주세요 하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승객이 그걸 꼭 도와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최종 권한과 책임은 온전히 기장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겹겹이 쌓인 안전규칙들, 정말 대단하죠? 근데 만약에 이 규칙을 지켜야 할 전문가들이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안전망의 가장 마지막 단계, 바로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직접적인 질문이죠. 만약 조종사나 다른 항공 종사자의 실수로 위험한 상황이 생겼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항공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면 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아주 무거운 책임을 묻습니다. 하늘에서 안전이라는 건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는 걸 바로 이 법이 보여주는 셈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규칙들은 지난 수십 년간의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하지만 기술은 계속 발전하잖아요. 이제 곧 드론 택시나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일상이 될 미래가 온다고 하는데 과연 그때는 어떤 새로운 하늘의 헌법이 필요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